네, 이제 호모사피엔스 3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짝 제가 드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먼저 이 책을 읽고 많은 친구들이 우리는 문화에 의해서 살짝 조종되는 그런 수동적인 인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이 뭔가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화가 이끌어온 그런 능력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런 말들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냥 죽어버리는 건 아닌 것처럼 돈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더 벌면 되는 건데, 이 문화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정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의 삶이 그냥 결정론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생각보다 수동적인 존재고 이 모방 능력 때문에 성공을 했지만, 이러한 점을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문화를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살짝 우리 인간이 늙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을 자주 말하곤 하는데, 외모지상주의라는 게 세상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니까, 결국에는 이 명망 단서로서 작용을 하는 게 외모가 작용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기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에서의 명망가인 사람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예쁘고 잘생긴 걸 추구하게 되는데, 이 외모지상주의의 연장선으로 이 늙으면서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주름이나 처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너무 배척받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나이 든 사람이 명망가로서 작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이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요즘 나이 든 사람도 명망가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늙음이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너무 기피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늙음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문화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명망이라는 거, 뭔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게 명망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러한 인식을 바꾸게 되는 것에는 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어른들이 공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방법은 지금도 많이들 말하는 건데, 어른을 공경해라, 네, 이런 말들을 많이 가르치죠. 해서 어른을 공경을 하면 그런 사람이 명망을 가지게 되고, 그럼 우리는 더더욱 어른을 공경하려는 사회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어른들의 명망을 높여서 명망이 따르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행동이 중요하고, 이 사회에 더 발을 들여서 이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른이 지혜를 나누고 공동체에 기여하고 존경받는 행동을 한다면 이 행동이 문화로서 전파가 되고 어른들의 용량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도
사회 어른들이 사회에 더 발을 들이도록 하는 그러한 문화 기조를 더 발생시킨다면은 결국에는 이 늙음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괜찮아지는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문화가 살짝 우리를 너무 주도하는 느낌이 들지만 이 인간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해서 그 문화를 만들었고 그 문화가 다시 우리를 이끈 거기 때문에 문화가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도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음을 좋아하고 외모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지만 이런 늙음은 자연스러운 상황임에도 배척당하지만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생각을 하다가 이 1편에서도 계속 말을 했지만 우리 인간의 이 문화적 진화라는 게 이 심리적 적응물들에 대한 영향도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와 인지 능력도 이 문화 환경 속에서 조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결국엔 문화는 이런 짧은 역사에서도 이 인간의 충분한 그러한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우리가 노인들을 배척하는 사회가 문화적으로 조성을 이미 시킨 결과물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 문화적 진화를 통해서 필요한 심리적 적응물들을 이 수능 전달, 문화적으로 전달되는 자살, 정신화, 직접 경험과 타인 관찰의 조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수능 전달이란 이 다수의 선택을 모방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지금으로는 이 블루오션의 블루오션 뛰어들기 같은 그러한 예시가 있겠고요. 문화적으로 전달되는 자살해서 이제 문화적 합숙 능력 이 명망가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그를 따라서 하는 그러한 이 청소년들이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 정신화는 이 남들의 목표, 선호, 동기, 의도 등을 추론하고 그것들을 따라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의 그러한 비슷한 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배우고 가르치기에서 배우기 그러니까 기량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량을 다시 후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기법까지 모두 습득을 하고 이 문화적 학습과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더 나은 문화적 학습자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단서를 기반으로 하는 본보기 선택, 즉 선택적 문화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계속 현대 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직접 경험 그러니까 지금까지 얻어온 심리적 적응물들을 가지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이 주변 친구들에 의한 관찰로 인해서 사회적 발달을 하게 되고 이러한 노인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식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문화적 진화를 해왔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은 문화는 이제 인간의 마음과 뇌를 얼마나 바꾸느냐 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인간의 마음과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너무나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과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인간 사고방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시대에 AI로 인한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고 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그것을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문화 자체가 계속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장에서 문화적 종류를 인과적으로 불투명하다 하며 개인은 그 관행을 그냥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관습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물론 이러한 이해는 살짝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이 인과적 이해 후에 문화적 진화를 하는 이러한 구조가 살짝 더 문화적 진화를 한 이에 인과적 이해를 하는 것만큼이라도 비율이 늘어나게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는 이 아까에 이어서 이 노인들이 그것에 대한 능력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남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이 개인주의가 아닌 이 집단에서의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명망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 문화적 진화에도 점점 복잡성을 생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하는 사회 문제에 조금 더 해결책을 더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기조들은 개인주의에 대해 더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적에서 더 좋은 점들을 뽑아야 하는데 그런 것 중에는 호혜적 이타주의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호혜적 이타주의는 다른 개체가 비슷하게 보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타인을 돕는 행동을 말하는데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 한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지금 세대가 아닌 옛 세대는 그러한 기조가 훨씬 더 많이 있었고 그들이 문화적으로 배우면서 습득한 행동 전략, 믿음, 동기가 미래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사회규범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등장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를 잘 생각을 해서 있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개인주의가 형성되는 이유를 또 이 장에서의 설명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가까운 관계 간에서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고 다른
이 공동체 의례가 형성이 되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형성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누기 양상을 잘 설명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런 인터넷 시대가 도래를 해서 그러한 점이 살짝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이유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화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거와 살짝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덧붙여서 이제 책 저자에 대한 생각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회성과 협력이 관찰되는 이유를 이 유전적으로 진화한 사회적 심리 때문이라고 보고, 책 저자는 그게 아니다. 사회성과 협력은 우리의 선천적 동기와 기질을 증폭하거나 억압하는 규범, 관행, 믿음에 대해서 생긴다라는 그러한 점이 있는데, 원래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 다른 저자들의 생각, 이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회성과 협력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 또는 이러한 이유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자연선택 또한 개인의 행동을 자연선택 또한 개인의 행동을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게 하는 개인을 추구를 함으로써 그렇게 계속 유전적으로 발달을 했다는 심리를 보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노인을 배척하는 이유가 이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 의한 그 규범과 관행, 믿음 등에 의해서 이것을 억압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책 저자에 대한 내용에 더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